독일 교수가 간도를 연구했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0년간 중국 측 자료만 믿고 살아왔는데 한국인 학생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수가 3초간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당신들이 옳다. 간도는 한국 땅이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100년 전 독일 선교사들을 통해 증거를 남겨뒀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기적을 준비해둔 걸까요? 그 놀라운 한국의 역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을 해주시면 우리 역사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르틴 밀러입니다.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어요. 대학원 시절 한국 유학생들과 함께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들의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특히 역사에 대한 그들의 진지한 태도는 독일 학생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제가 한국사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나치 정권 시절 역사 왜곡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성인이 된 후에야 알게 되었거든요. 그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죠. 아마 그런 죄책감 때문에 억압받은 민족의 역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2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매력적인 분야였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온갖 시련을 극복해낸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눈부신 경제 발전까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00년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교수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 관련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독일 내 한국학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 자료 수집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며 연구를 계속했어요. 제 논문들이 한국 학계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2년 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있었습니다. 김하늘이라는 한국인 대학원생이 제 연구실을 찾아온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한국사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간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솔직히 그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중국 동북부 어딘가에 있는 조선족 거주 지역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간절한 부탁을 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하늘은 간도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원래 조선의 영토였던 그 땅이 어떻게 중국에 넘어갔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의 상황까지.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제가 그 복잡한 영토 분쟁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다시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더군요. 교수님, 하루만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다른 연구 프로젝트로 바빴거든요. 독일과 일본의 전후 역사 인식 비교 연구를 진행 중이었고 마감도 코앞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제 할아버지가 간도에서 태어나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녀가 꺼낸 낡은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노인이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간도 독립군 기지라고 적혀 있었고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할아버지의 역사 왜곡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던 제게 이번에는 역사의 진실을 밝힐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제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하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리웨이강이라는 중국인 학자였어요.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라고 소개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불편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위압적인 태도로 제게 접근했거든요. 키가 크고 말쑥한 정장을 입은 그는 완벽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밀러 교수님 간도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리 교수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혹시 연구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쪽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측 공식 기록들이죠. 그는 두꺼운 봉투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의 무게감이 상당했고 겉면에는 중국 국립도서관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중국어로 된 각종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간도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였다는 내용들이었죠. 청나라 시대부터의 행정기록, 인구조사 자료, 그리고 각종 지도들까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청나라 황제의 칙령이라고 하는 문서들은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진짜 같아 보였어요. 이 자료들은 중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리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은근한 경고가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서구의 일부 학자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동아시아사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리 교수가 떠난 후 저는 그가 가져간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해 봤습니다. 모든 문서들이 너무나 일관되게 중국 측 주장만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학술 연구에서는 보통 상반된 의견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자료들은 마치 하나의 결론을 향해 짜인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일부 문서들의 종이 질감이나 잉크 상태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더 발견했어요.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다고 하는 문서들인데 한자 서체가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마치 서로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일부 지명 표기도 현재 중국식 발음을 한자로 옮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하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교수님, 그 사람 조심하세요. 중국 정부 후원을 받는 학자들은 정치적 목적이 강해요. 하늘의 경고를 듣고 나니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과연 리 교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하늘은 계속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간도 문제를 연구했는데 중국 측에서 계속 방해했다고 해요. 국제학술지 게재를 막거나 연구비 지원을 중단시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잡한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솟구쳤어요. 할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평생 진실의 중요성을 깨달아온 제게 이번 일은 단순한 학술 연구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리 교수의 방문 이후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독일 국립도서관의 안나 슈미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나는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고문서 전문가였어요. 금발의 파란 눈의 전형적인 독일 여성인 그녀는 역사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마르틴, 혹시 동아시아 지역 19세기 독일 선교사 기록에 관심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더니 안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도서관 지하보관소에서 정리작업을 하던 중 19세기 독일 선교사들이 조선과 만주 지역에서 보낸 편지들과 지도를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이 자료들 중에 간도 지역에 대한 언급이 꽤 많아. 내가 연구하고 있다고 들어서 연락했어.
안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리 교수가 가져온 자료들과는 다른 관점의 기록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립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를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이 거대한 건물은 제게 늘 경외감을 주는 곳이었어요. 안나가 준비해놓은 자료들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독일 개신교 선교사 헤르만 밀러 이름이 우연히 저와 같았어요가. 1875년부터 1890년까지 조선과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본국에 보낸 상세한 보고서들이었거든요. 문서들은 독일 고딕체로 쓰여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내용은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1880년에 작성된 지도였습니다. 헤르만 밀러 선교사가 직접 그린 이 지도에는 간도 지역이 명확히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조선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강 이름, 마을 이름, 심지어 산의 높이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안나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당시 독일 선교사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었으니까 가장 객관적인 관찰자였을 거야. 그들의 기록은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해. 안나의 말이 맞았어요.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지 영토 분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테니까요. 선교사의 편지 내용을 번역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 간도 지역의 조선인들은 자신들이 조선 백성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조차 이 지역을 조선인의 땅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1883년에 쓰인 편지의 한 구절이었어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간도의 조선인들은 조선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매년 정월이면 조선 왕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조선의 풍습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리 교수가 가져온 중국 측 자료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 놀라운 발견을 기뻐할 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며칠 후 리 교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거든요. 이번에는 전화였는데 목소리 톤이 예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친근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경고의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밀러 교수님, 최근 어떤 자료들을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리 교수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친근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리 교수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어요. 혹시 오래된 서구 선교사들의 기록 같은 건 아니겠죠? 그런 자료들은 당시 정치적 상황을 잘 몰랐던 외부인들의 주관적 관찰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제가 독일 선교사 자료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혹시 제 주변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리 교수는 계속해서 압박했어요.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당시 서구 선교사들은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언어도 제대로 못했고 복잡한 동아시아 정치 상황도 몰랐죠. 그들의 기록을 학술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본 헤르만 밀러 선교사의 기록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15년간 그 지역에서 살며 현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조선과 청나라 양쪽 관리들과 폭넓은 교류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하늘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더니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교수님, 정말 조심하세요. 중국 측에서 압박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하늘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과장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마르틴, 자네 간도 연구 때문에 중국 측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네. 학과장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공식 서한을 보내왔는데 자네 연구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조심해서 진행하게.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독일 선교사들의 기록을 통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죄책감 때문에 시작된 이 연구가 이제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있었어요. 독일 선교사 자료 발견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안나에게서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르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동료가 연락했어. 거기에도 비슷한 시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기록이 있다고 해. 안나의 흥분은 전화 너머로도 전해졌어요. 파리의 소피 듀랑이라는 친구인데 동아시아 고문서 전문가야. 그녀가 발견한 자료들이 내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 파리로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파트 앞에 검은 승용차가 계속 서 있더군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흘 연속 같은 차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보니 감시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늘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항상 2명의 남성이 앉아 있었고 제가 나타나면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어요.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선교사 루이 뒤부아의 기록은 독일 자료보다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1887년부터 1892년까지 간도 지역에서 활동한 뒤부아 신부는 놀랍도록 정확한 지명과 인구 분포까지 기록해 놓았거든요. 간도 지역 조선인 가구 수 약 2,500호, 인구 12,000명 추정. 모두 자신들을 조선 백성이라 칭함. 소피 듀랑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뒤부아 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해놨더군요. 1888년 조사 결과 간도 전체 인구의 93%가 조선계이며 나머지는 만주족과 소수의 한족이다. 조선계 주민들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선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뒤부아 신부가 청나라 관리와 나눈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청나라 현지 관리 왕씨왈, 이 땅은 원래 조선인들의 터전이니 우리가 간섭할 바 아니다. 다만 청국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자치를 허용한다. 당시 청나라조차 간도를 조선인의 땅으로 인정했다는 증거였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 교수였어요. 밀러 교수님, 파리 출장 잘 다녀오셨나요? 그가 제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거기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하셨나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자 리 교수는 의미심장한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교수님, 간혹 오래된 서구 자료들은 당시 정치적 편견이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리 교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가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교수님, 대학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대요. 교수님이 중국 정부를 비방하는 연구를 한다고요. 학과장님이 찾으시니까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래요. 이 문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압박이 시작된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프랑스와 독일 선교사들의 기록을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간도는 분명히 조선의 땅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내다보니 또 그 검은 승용차가 서 있더군요. 이제는 숨기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학과장실에서 만난 얘기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마르틴, 중국 측에서 정식으로 항해 서한을 보내왔네. 자네 연구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야. 학과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대학 입장에서도 국제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네. 중국과의 학술 교류도 많고 중국 정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있거든. 하지만 이건 순수한 학술 연구입니다.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어요. 제가 항변했지만 학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학에 중국인 학생들도 많고
중국과의 교류 사업도 있거든. 신중하게 접근해주게. 혹시 연구 방향을 조금 조정할 수는 없을까? 학 과장의 말은 사실상 연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날 오후 연구실로 돌아와 보니 제 책상 위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수희에게 물어보니 아침에 택배로 왔다고 하더군요. 발신인 정보는 없었고 봉투도 평범한 갈색 봉투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중국어로 된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오.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위협까지 받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실을 왜곡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역사의 진실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프랑스 자료 발견 후 2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교수님, 중국 연변에서 편지가 왔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의 흥분한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서 온 편지인데? 박순덕이라는 할머니에게서요. 90세라고 하시는데 간도에서 3대째 사시는 분이래요. 교수님 연구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다음 날 하늘이 가져온 편지를 보고 저는 말을 잃었어요. 90세 박순덕 할머니가 한국어와 서툰 독일어가 뒤섞인 편지를 보내온 거였거든요. 할머니의 글씨는 떨리긴 했지만 또박또박했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존경하는 밀러 교수님께. 저는 간도 3대째 박순덕입니다. 교수님이 우리 역사를 연구해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저희 가족은 대대로 조선시대 문서들을 숨겨서 보관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중국 정부의 탄압에도 버려지지 않고 지켜온 증거들입니다. 교수님께 이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편지에서 자신의 가족사를 상세히 들려줬어요. 제 증조할아버지는 조선 말기 간도 지역의 서기관이었습니다. 모든 공문서와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일을 했지요. 나라가 어려워져도 이 문서들만은 후손에게 전해야 한다며 목숨을 걸고 지켜왔습니다. 할머니는 편지 마지막에 믿기 어려운 제안을 했어요. 이 90살 할머니가 직접 독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진실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가 남긴 문서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지와 함께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다는 문서들의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는데 조선 후기 관청 문서로 보이는 한자 문서들이었어요. 문서들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글씨는 선명했고 도장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학과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온 거예요. 마르틴, 당장 제 사무실로 와주게. 중국 총영사관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 학과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학과장실에 도착하니 리 교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국인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밀러 교수님. 저는 중국 총영사관의 문화담당관 장희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봐서 상당한 엘리트인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중국과 독일의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 담당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학문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때로는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연구 방향을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는 요청일 뿐입니다. 리 교수가 거기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밀러 교수님, 학술적 명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그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학과장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갈망, 하늘의 눈물, 그리고 박순덕 할머니의 편지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할머니가 90살 나이에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독일까지 오겠다고 한 그 용기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학자입니다. 제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서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제 연구는 순수한 학술적 목적이며 어떤 위협에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역사를 왜곡하는 데 가담했다면 저는 그 반대의 길을 걷겠습니다. 장 담당관과 리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리 교수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교수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제적 학술 활동에는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논문 게재도 쉽지 않을 것이고 연구비 지원도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감수하겠습니다. 진실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연구실로 돌아온 제게 하늘이 달려왔어요. 교수님, 박순덕 할머니가 정말로 독일행 비행기표를 끊으셨대요. 다음 주에 도착하신다고 해요. 90살 할머니가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만리길을 오신다는 소식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모아온 자료들을 모두 가져오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날 밤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진실을 감췄다면 이번에는 제가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압박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박순덕 할머니의 용기 앞에서 저 역시 용감해질 수 있었거든요. 박순덕 할머니가 베를린에 도착한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공항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90살 고령에도 불구하고 만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그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꼭 껴안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정정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박순덕입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첫 마디는 유창한 독일어였어요. 어릴 때 독일 선교사님께 배웠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숨어서 공부했습니다. 헤르만 밀러 선교사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교수님과 관련이 있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연구하고 있던 바로 그 선교사였거든요. 호텔에서 할머니가 보여주신 자료들을 보고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조선 순조 23년에 작성된 간도 지역 호구 조사서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 시절 발행된 지적 문서,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이 은밀히 작성한 간도 영토 지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문서들의 종이 질감, 잉크의 농도, 도장의 선명도까지 모든 것이 진짜임을 증명했어요. 교수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서기 노릇을 했어요. 조선 때부터 모든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게 우리 가문의 임무였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셨어요. 일제강점기에는 땅속에 묻어놨고 중국 정부 때는 천장 속에 숨겨뒀습니다. 문화대혁명 때는 정말 위험했어요. 홍위병들이 집을 뒤지면서 옛날 것들을 모두 태워버렸거든요. 그때 겨우겨우 숨겨놨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독일 선교사 헤르만 밀러와 할머니 집안의 연결고리였어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와 친구셨어요. 간도 지역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국에 보고하셨죠. 할머니가 꺼낸 사진 속에는 조선복을 입은 남성과 서양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1885년 간도에서 박정수와 헤르만 밀러라고 한자와 독일어로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할머니가 증조 할아버지의 유언을 들려주실 때였어요.
언젠가 이 땅의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까지 이 문서들을 지켜라.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이 증거들만은 후손에게 전해야 한다. 100년을 이어온 한 가족의 신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의지만큼은 확고했어요. 할머니의 증언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한민족의 정체성과 존엄성의 문제였거든요. 할머니를 통해 간도에 살았던 조선인들의 삶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 살면서도 항상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조선의 역사를 들려주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100년의 한이 서려 있었어요. 매년 추석이 되면 조선 왕실을 위해 차례를 지냈고 아이들에게는 조선의 노래를 가르쳤어요. 중국 정부가 금지했지만 몰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연구 자료가 완성되어 가던 그때 리 교수로부터 마지막 경고가 왔습니다. 밀러 교수님,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연구를 중단하지 않으면 교수님의 학술적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논문 게재도 막을 수 있고 국제 학술 활동도 제한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런 위협이 무의미했어요. 할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제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할머니, 약속드립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 놓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90년을 기다려온 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리는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 되었어요. 그날 밤 논문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간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한민족의 기억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할머니의 용기가 저에게 진정한 학자의 소명을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와의 만남 후 저는 밤낮 없이 논문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선교사들의 기록, 할머니가 가져오신 조선시대 문서들, 그리고 현재까지의 역사적 변천사를 모두 종합해서 완전한 연구를 완성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밤 새벽까지 작업하면서도 지치지 않았어요.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나도 저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마르틴, 이 연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규명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 약소국의 역사가 강대국의 논리에 묻혀버리는 것을 막는 중요한 일이야. 그녀의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독일 내 다른 도서관들도 수소문에서 관련 자료를 더 찾아줬어요. 논문을 거의 완성해갈 무렵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동아시아사 권위자인 제임스 톰슨 교수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밀러 교수님의 연구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영국 외무부 기록 보관소 자료가 필요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톰슨 교수는 이미 제 연구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톰슨 교수가 보내준 영국 자료들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19세기 말 영국 외교관들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도 간도가 조선 영토로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조선과 청국 간 국경 분쟁 지역인 간도는 실질적으로 조선인들이 거주하며 경작하는 조선의 땅으로 보인다. 청국 관리들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세 나라의 당시 기록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간도는 조선의 땅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정도면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논문 제목을 간도 잃어버린 조선의 땅 구색이 서구 선교사와 외교관 기록을 통한 재검토로 정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동아시아사 학술지인 동아시아 역사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논문을 제출한 후 며칠 동안은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중국 측의 압력으로 게재가 거부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 편집장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 독창성이 뛰어나고 사료의 신뢰성도 높습니다.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편집장의 반응만 봐도 이 논문이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았어요. 심사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3명의 심사위원 중 중국계 심사위원 1명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이 연구는 정치적 편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2명의 심사위원인 미국과 일본 학자가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면서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며 다양한 사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우수한 연구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논문이 출간되자 국제학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영국 방송공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독일의 주요 일간지들도 기사를 실었습니다. 독일 학자가 밝혀낸 한국 영토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의 언론들도 연쇄적으로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독일 공영방송에서는 박순덕 할머니와의 만남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제안해왔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제 연구를 자세히 소개했고 많은 한국인들이 감사 인사를 보내왔어요. 특히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국정감사에서도 제 연구가 언급되었고 여야 할 것 없이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했다고 해요. 독일 정부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외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와서 독일 정부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학술 연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제 연구 결과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메르켈 총리도 한독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순간은 하늘에게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교수님 박순덕 할머니께서 논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대요. 이제 증조 할아버지께 떳떳하게 뵐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100년 한이 드디어 풀린 것 같아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리 교수는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미 게재된 논문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대신 여러 유럽 국가의 학자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습니다.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옥스퍼드의 톰슨 교수는 역사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연구라고 평가해줬어요. 논문 발표 후 석 달이 지난 지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진실을 밝혀내어 역사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할아버지의 잘못이 저를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한 셈이었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독일 교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한을 풀어주셨다. 이제 마음 놓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1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연구가 국제적 관심을 받으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17세기 동인도 회사 기록을, 이탈리아에서는 예수의 선교사 기록을 통해 동아시아 역사를 재조명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찾는 움직임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기뻤던 것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 재조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저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한 일이었어요. 서구 자료를 통한 동아시아사 재검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가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하늘은 이제 제 연구 조교가 되어 함께 한국사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간도 연구를 시작으로 고구려 역사,
독도 문제 등 한국사의 여러 쟁점들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안나도 저의 연구에 계속 도움을 주고 있어요. 독일 국립도서관에서 동아시아 관련 고문서 발굴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했는데 제가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덕분에 묻혀있던 역사적 보물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됐어. 이제 진짜 역사학자가 된 기분이야. 이제 저는 한국사 연구가 제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를 통해 묻혀있던 역사의 진실들을 하나씩 밝혀나가고 싶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역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할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시작된 제 여정이 이제는 한국과 독일을 잇는 학술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